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3년 전 신경호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가장 주력하겠다고 한 게 학력 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성적에서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능 과목 가운데 지난해 강원 고3 학생들이 가장 바닥을 친 건 수학 성적이었습니다. 지난해보다 표준 점수가 0.8점 오르며 전국 평균과의 격차가 5.3점에서 4.6점으로 줄었지만 올해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2022년부터 4년째 꼴찌를 기록한 겁니다. 국어 성적도 전국 15위로 하위권입니다. 표준 점수 92.2점으로 지난해보다 순위는 2계단, 점수는 0.4점 올랐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인 96.5점보다 낮습니다. 점수에서 기복은 다소 조금 나타날 수 있었지만 전반적인 어떤 순위에 있어서는 최하위권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강원도 교육청은 분명한 개선 흐름을 보였다고 자평했습니다. 국어와 수학의 표준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 상하위권 성적 격차가 벌어지지 않았고 상위권 성적을 거둔 학생 비율이 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1등급과 2등급을 합친 비율이 지난해보다 수학은 3.7%로 0.7%포인트 늘었고 국어와 영어도 0.4%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수학과 영어는 8, 9등급을 받은 최하위 학생들의 비율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는 상위권 학생들이 늘어나고 하위권 학생들이 줄어들므로써 그동안 우리가 학력 정책에 지원했던 모든 부분들이 점차 학력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줄곧 학력 신장을 강조했던 신경호 교육감은 강원 학생 성장 진단평가 도입을 비롯해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만들기 사업을 펼치고 수능형 평가 문항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학력 사업에 매진했습니다. 올해만 708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했을 정도입니다. 신경호 교육감의 취임 이후 세 번째 수능이지만 강원도 교육청의 학력 신장 정책의 성과는 아직 성적표에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릉항 여객선 터미널 사용 문제로 강릉 울릉항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될 수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울릉군에서 강릉을 찾아와 터미널 사용 허가 연장을 요청한 가운데 강릉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울릉 여객선 이용을 위해 거쳐야 하는 강릉항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여객선사가 강릉시의 허가를 받아 지난 2011년부터 이용해 왔는데 강릉시가 안전과 어항 이용 환경 변화를 들어 허가 연장 불허를 결정했습니다. 선사 측에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허가 연장 불허를 알리는 공문을 잇따라 보냈습니다. 이미 지난 2015년 해양수산부에 감사해 강릉항 여객선 터미널의 안전 문제가 지적됐고 강릉해양경찰서의 강릉항 사용으로 터미널 이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허가 기한인 오는 24일부터 터미널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면 강릉 울릉 항로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강릉 울릉 항로 운항 중단이 예고되자 울릉 주민들의 이동 불편과 관광객 급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울릉 군수와 울릉군 의장까지 최근 강릉을 직접 찾아 운항 유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울릉도는 아무래도 타격이 많겠죠. 서울, 경기도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그 강원도 선사 회사 배를 이용을 하니까 아무래도 울릉도 쪽에서는 타격이 많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도 이러한 울릉군의 사정을 일정 부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릉시는 선사 측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허가 연장 불허 방침은 고수하지만 울릉군의 사정을 고려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불허 방침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이제 지난 6월 4일 날 울릉군에서 왔다 가시고 해서 울릉군의 어려운 상황을 저희가 간과할 수는 없고 그런 걸 또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지난 5일 선사 측이 강릉시의 터미널 사용 허가 연장을 위한 어항시설 점 사용 허가를 재신청한 가운데 강릉시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원주 옛 아카데미 극장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야외 공연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원주시는 다음 달부터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시민들의 철거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결과물치곤 다소 초라해 공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인간띠를 두르고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극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공무원과도 강제 해산을 시도하는 용역업체 직원들과도 몸싸움이 이어집니다. 철거 중단을 요구하는 한 시민단체는 며칠 동안 중장비에 맞서 고공농성을 벌입니다. 무력 철거 중단하고 시민들과 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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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과 철거를 두고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다 극장담이 허물어지고 벽면에 구멍을 뚫어 마침내 원주시 뜻대로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년 가까이 지난 지금 당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단관극장은 이제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철거된 건물터는 370평 규모. 원주시는 이곳에 야외 공연장과 광장을 조성해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극장 건물은 없어지고 대신 그 자리에 20평 남짓한 무대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연과 전시, 휴식이 공존하는 문화공간과 도시형 공원으로 꾸몄다는 것이 원주시의 설명입니다. 지금 한 7월 중순부터 저희가 이제 공연장 시범 운영을 할 텐데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한 중앙동 문화공유 플랫폼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문화예술 공간으로 좀 활용하려고 하고요. 주변 상인들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냅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좀 와줬으면은 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그래야 저기 풍물장이라는 특색도 살아나고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반면 시민들은 극장이 사라진 모습을 보며 허무함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뭘 만든지도 몰랐어요. 저희도 검색해서 알았어요. 근데 그걸 찾는 사람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그 전을 찾으면 아마 그 추억이 없어져서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원주시가 극장 철거에 사용한 예산은 6억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야외 공연장과 광장 조성을 위해 10억 원의 돈을 더 투입했습니다. 물론 공연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모이면 원주시가 그리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극장을 허물어 만든 결과물이 다소 초라한 모습이라 60년 역사가 담긴 단관극장이 있던 자리에 깊은 공허함이 맴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리박스쿨 논란과 관련해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전수조사 지침 공문을 지난 2일 수신해 4일 접수했고 같은 날 각급 학교로 조사 계획을 입첩했습니다. 조사는 오늘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늘봄 강사들이 학교 단위에서 선발된 만큼 실태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후속 조치도 교육부 방침에 따를 계획입니다. 최근 강원도가 국토교통부에 춘천을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반대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춘천시 의원들이 강원도를 규탄했습니다. 특히 강원도와 춘천시는 배척해야 할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며 김진태 지사가 유독 춘천시의 사업만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국토부에 제출한 의견은 객관적 사실을 전달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며 성공적인 캠프페이지 발전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추진하는 횡성 이모빌리티 특화단지 조성 사업의 하나인 실제 도로 기반 자율주행 차량 운전평가단지가 착공했습니다. 강원도와 횡성군은 국비 등 198억 원을 들여 횡성 묵계리 특화단지 3만 제곱미터에 자율주행차 평가 트랙과 관제센터가 있는 운전평가단지를 내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세계적으로 개발 속도를 내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운전 능력 검증을 위한 경찰청 공모 사업으로 원주에 있는 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합니다. 강원도와 횡성군은 묵계리 특화단지에 3,500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9개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고 양회동 열사의 CCTV 유출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추가 단서를 확보 중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회동 열사의 분신 장면이 담긴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CCTV 영상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유출된 과정과 이를 활용해 열사의 동료가 분신을 방조했다는 보도에 대해 2년 넘게 수사했지만 외부 유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고 추가 단서를 확보할 때까지 수사를 중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사안임에도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수사를 하지 않았거나 수사력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재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을 주장했습니다. 양회동 열사는 지난 2023년 5월 1일 춘천지와 강릉지원 주차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 사망했습니다. 춘천의 소상공인을 위한 회생 재기 지원 창구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춘천 퇴계농공단지 내 강원지방 중기청 1층에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이 센터는 기존 재기 지원센터를 전면 개편한 것으로 폐업과 재창업뿐 아니라 개인 회생이나 파산 등 채무 조정 지원 기능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특히 법률 상담을 통해 채무 현황에 맞는 변제 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원FC가 오는 13일 저녁 7시 30분 춘천에서 열리는 전북현대와의 홈경기에서 강원FC 출신 국가대표 양현준 선수의 팬 사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스코틀랜드 셀틱FC 소속으로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에 발탁돼 맹활약하고 있는 양현준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 소속팀인 강원FC를 찾아 팬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한편 강원FC는 공격 강화를 위해 수원 삼성 출신으로 일본 제1리그 콘사도레 삿포로에서 뛰었던 전천후 공격수 김건희를 영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석탄공사 도계광업소가 이달 말에 문을 닫는 가운데 석탄산업 유산을 볼 수 있는 특별순회 전시회인 석탄시대가 8월 말까지 삼척시립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특별순회 전시회는 도계광업소의 역사와 석탄의 형성, 산업혁명 과정을 영상으로 소개하며 도계에서 캐낸 약 42cm 크기의 석탄 원석 등 관련 유산 70여 점을 선보입니다. 특히 석탄 증상과 탄광 작업 도구, 탄광 마을 사람들의 삶 등 3개의 전시 주제로 나눠 산업 성장의 동력이자 서민의 연료인 석탄의 현대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최근 악성 민원이 잇따르자 춘천시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직원 보호 대책을 강화합니다. 매뉴얼은 민원인이 통화나 면담 중 위법 행위를 하면 전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하고 상황에 따라 민원 상담을 종료하거나 퇴거 조치를 하는 단계별 대응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위법 행위에 대해선 관련 법에 따라 고소나 고발 조치하고 수사나 재판 절차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산 수산물을 할인 판매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여름맞이 특별전이 개최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부터 29일까지 오프라인 마트 20곳과 온라인몰 25곳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의 최대 50%를 할인해주는 수산물 할인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오징어와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6종과 전복과 민물장어, 광어와 멍게 등이 할인 판매될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을 기념해 도내 주요 관광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레저 할인 이벤트가 오늘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레저 입장권과 체험 티켓이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숙박 여행 플랫폼 여기어때 앱에서 매일 한정 판매됩니다. 또 이달의 추천 여행지인 고성과 영월을 비롯해 춘천 등 총 13개 시군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별 숙박 할인 쿠폰이 순차적으로 추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평창에서 청년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여가 활동을 찾는 취미 실험실이 운영됩니다. 평창구는 평창 취미 실험실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실 등이 주관하는 지역특화 청년사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비를 확보하고 하반기부터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취미 실험실에선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공예와 미술, 디저트 만들기 등 여러 체험형 프로그램을 지역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태백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낡은 버스 승강장을 대폭 정비했습니다.
태백시는 지난 4월부터 1억여 원을 들여 지역의 낡은 버스 승강장 12곳을 정비하고 굳은 날씨에도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하도록 방풍형 비가림 시설로 바꿨습니다. 태백시는 하반기에도 필요한 곳을 선정해 버스 승강장 방풍 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중교통 편의 시설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동해시에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범죄 시도가 잇따라 지역 업체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현충일 연휴 기간 동해시청 기획예산 담당관과 행정과 직원을 사칭해 지역 업체의 고액의 물품 납품을 요구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며 지역 업체에 피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사칭범들이 명함과 공무원증을 위조해 도용한 것을 수상히 여긴 업체가 시청에 신고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